핵폭탄을 만드는 극비 연구소에 잠입한 뒤 그 연구소의 금고를 줄줄이 털어버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그것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요. 낮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계산하고 밤에는 봉고 드럼을 치면서 춤을 췄습니다. 죽은 아내에게 편지를 쓰고 그 편지를 봉인한 채 무덤까지 가져갔습니다. 그림을 독학으로 배워 스트릿바에 전시했고 나노기술과 양자 컴퓨터에 씨앗을 심었으며 우주왕복선 폭발의 진실을 냉수 한 컵으로 폭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리처드 파인만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물리학을 공부한 게 아니라 물리학을 가지고 논 사람. 뉴욕 퀸즈의 호기심 많은 소년. 1918년 5월 11일 미국 뉴욕 퀸즈 외곽의 작은 마을 파라거웨이. 리처드 필립스 파인만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멜빌 파인만은 유니폼 회사를 운영하는 평범한 사업가였지만 아들에게만큼은 평범하지 않은 교육을 했습니다. 그는 아들에게 답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파인만이 훗날 회고한 일화하나. 아버지가 타일 바닥에 앉아있는 새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저 새 이름이 뭔지 알아? 이탈리아어로는 이렇게 부르고 중국어로는 저렇게 불러. 그런데 말이야, 그 이름을 전부 외워도 새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중요한 건 저 새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지. 이름이 아니라 본질을 보라. 이 한마디가 파인만의 평생을 관통하는 철학이 됩니다. 어린 파인만은 라디오가 고장나면 직접 뜯어서 고쳤고 자물쇠가 잠겨있으면 어떻게 열 수 있을지 연구했습니다. 수학은 즐기는 장난감이었고 물리학은 설레는 퍼즐이었죠.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그는 이미 라디오 고치는 꼬마 천재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1935년 파인만은 MIT에 입학합니다. 당시 IQ 테스트 점수는 125. 천재라 불리기엔 살짝 애매한 숫자였죠. 그런데 그게 오히려 파인만을 자유롭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천재의 이미지를 지킬 필요가 없었고 그냥 좋아하는 걸 실컷 즐겼습니다. 알린과의 사랑 그리고 맨해튼 프로젝트. MIT를 졸업하고 프린스턴 대학원에 진학한 파인만에게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사귄 첫사랑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알린 그린바움. 둘은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알린은 파인만의 천재성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파인만은 알린의 자유로운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결혼을 꿈꾸던 그 시절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날아옵니다. 알린이 결핵 판정을 받은 겁니다. 당시로선 사실상 사형 선고. 가족들은 반대했습니다. 주변도 말렸습니다. 그런데 파인만의 대답은요? 남이야 뭐라 하건. 그의 책 제목이기도 한 이 한마디처럼 파인만은 1942년 알린과 결혼합니다. 예식장도 가족도 친구도 없이 스태튼 아일랜드의 시청에서 낯선 두 증인을 세우고 조용히 서약을 나눴습니다. 전염이 두려워 입맞춤조차 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파인만에게는 생애 가장 용감한 선택이었습니다. 그 무렵 파인만은 역사를 바꿀 프로젝트에 합류하게 됩니다. 바로 맨해튼 프로젝트. 2차 세계대전 중 미국이 비밀리에 진행한 핵폭탄 개발 계획이었습니다. 뉴멕시코 사막 한가운데 솟아오른 극비 연구소 로스앨러모스. 오펜하이머 페르미 보어. 물리학의 신들이 모인 곳에 24세 젊은 파인만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금고를 털었습니다. 연구소 내 기밀 문서들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파인만은 퍼즐을 풀듯 자물쇠를 연구했고 군의 기밀 금고들을 하나씩 열어버렸습니다. 그런 다음 텅 빈 금고 안에 메모를 남겨놨습니다. 탈탈 털렸습니다. 보안 담당자들은 혼비백산했고 파인만은 즐거웠습니다. 한편 알린은 앨버커키의 요양원에 있었습니다. 파인만은 매 주말마다 사막을 가로질러 400km를 달렸습니다. 알린은 편지로 그를 웃겼고 때로는 로스앨러모스 보안팀이 당황할 만한 암호 편지를 보내 파인만을 곤란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보안팀이 검열하다 머리를 쥐어싸는 동안 두 사람은 깔깔 웃었겠죠. 1945년 6월 16일 알린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25의 나이였습니다. 동료들이 위로의 말을 건네려 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구는 잘 돼가?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이 뇌를 마비시키기 전에 이성이 먼저 차단막을 쳤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파인만이 처음 눈물을 흘린 건 몇 달 후 오크리지의 한 백화점 앞에서였습니다. 쇼윈도에 걸린 드레스 하나를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린이 저 옷을 좋아했을 텐데. 그 순간 둑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알린이 죽은 지 1년 4개월이 지난 1946년 10월 파인만은 편지 한 통을 씁니다. 그 편지를 봉인하고 단 한 번도 열지 않은 채 평생 간직했습니다. 파인만이 죽고 나서야 개봉된 그 편지는 이렇게 끝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 사랑. 추신. 이 편지에 답장을 못해서 미안해요. 당신의 새 주소를 모르거든요.
양자전기역학의 혁명가 파인만 다이어그램. 전쟁이 끝났습니다. 파인만은 코넬 대학교 교수로 부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린을 잃은 뒤 파인만은 한동안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연구 의욕이 사라졌습니다. 노벨상을 받을 천재에게 슬럼프라니. 그런데 돌파구는 황당하게 찾아왔습니다. 학교 식당에서 한 남학생이 공중에 접시를 던지며 장난치는 걸 봤습니다. 접시가 빙글빙글 돌면서 흔들렸는데 파인만은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저 흔들림의 속도와 회전 속도의 비율이 정확히 얼마일까? 아무 쓸모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은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게 돌파구였습니다. 파인만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재미있어서 한 거야. 아무 이유 없이. 그게 전부였어. 그리고 그 재미가 결국 노벨상으로 이어졌어. 파인만은 당시 물리학의 가장 골치 아픈 문제, 양자전기역학의 무한대 오류를 해결하는 완전히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계산들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파인만 다이어그램입니다. 수십 페이지짜리 방정식이 화살표 몇 개와 선 몇 줄로 압축됐습니다. 물리학계는 충격을 받았고 그 그림은 오늘날까지 입자물리학의 표준 언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1951년 캘리포니아 공가대학교 칼텍으로 자리를 옮긴 파인만은 1965년 마침내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합니다. 수상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첫 반응이 걸작입니다. 새벽 4시에 전화가 울렸고 잠에서 깬 파인만이 수화기를 들었더니 기자가 외쳤습니다. 파인만 박사님 노벨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파인만의 대답은 딱 한마디. 이 시간에 전화를 해요. 봉고 드럼, 그림, 그리고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 파인만은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봉고 드럼 연주자였고 화가였고 자물쇠 따는 사람이었으며 춤꾼이었습니다. 칼텍 재직 시절 파인만은 밤마다 술집 무대에서 봉고를 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발레단의 공연에서 타악기 반주를 맡기도 했습니다. 40대에 혼자 그림을 독학해서 화랑에 전시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나체 모델 드로잉을 위해 스트릿바를 드나들었습니다. 거기다 스스로를 실험 대상 삼아 감각 차단 탱크에 들어가 환각 상태를 연구하기도 했습니다. 최면술도 직접 배웠고요. 천재의 여가 생활치고는 꽤 야생적입니다. 1985년에 출판된 자서전 파인만 씨 농담도 잘하시네는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책은 과학자가 쓴 자서전 중 역대 가장 재미있는 책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읽다 보면 이 사람이 진짜 물리학자인지 코미디언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그리고 파인만의 본업인 강의는 또 다른 전설이었습니다. 칼텍 신입생 물리학 강의를 새로 설계한 파인만의 수업은 너무 어렵다는 소문이 돌았지만 대학원생들과 교수들까지 몰래 뒤에 앉아 들었습니다. 이 강의들은 파인만의 물리학 강의로 출판되어 오늘날까지 전 세계 물리학 교육의 바이블로 남아 있습니다. 챌린저5의 진실. 1986년 1월 28일 우주왕복선 챌린저5가 발사 73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7명의 우주인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진상조사를 위해 로저스 위원회를 구성했고 파인만이 위원으로 참여했습니다. 파인만은 처음부터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나사가 발표한 안전 확률과 현장 엔지니어들의 판단 사이에 엄청난 괴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청문회 날 파인만은 역사에 남을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냉수 한 잔을 올려놓고 챌린저의 고무 부품 조각을 집게로 집어 그 안에 담갔다가 꺼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이 재료는 차가운 온도에서 탄성을 잃습니다. 그것이 사고의 원인입니다. 발사 당일 기온은 영하 수준이었고 나사는 이미 그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파인만은 냉수 한 잔으로 수십억 달러짜리 우주기관의 거짓말을 폭로했습니다. 그는 조사보고서에 자신만의 부록을 덧붙이며 이렇게 썼습니다. 기술이 성공하려면 홍보보다 현실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자연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마지막 강의와 작별. 챌린저 조사가 끝난 뒤 파인만은 신장함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강의하고 연구하고 웃었습니다. 1988년 2월 15일 리처드 파인만은 로스앤젤레스에서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향년 69세. 임종 직전 병상에서 파인만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죽는 건 딱 한 번이면 돼. 두 번은 정말 지루할 것 같거든. 마지막까지 파인만다웠습니다. 1999년 영국 학술지 피직스 월드가 전 세계 저명한 물리학자 130명에게 설문을 돌렸습니다. 역대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는 누구인가? 파인만은 7위에 올랐습니다. 뉴턴, 아인슈타인, 맥스웰에 이어 20세기 미시세계의 지도를 다시 그린 인물로 기록됐습니다.
파인만 다이어그램은 오늘날에도 입자물리학의 표준 언어입니다. 1959년에 그가 강연한 나노기술의 개념은 반세기가 지나서야 현실이 됐고, 그가 씨앗을 심은 양자 컴퓨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연구실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이 남긴 가장 큰 유산은 공식이나 다이어그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태도입니다. 모르는 게 창피한 게 아니라 안다고 착각하는 게 창피한 것이다. 세상은 무서울 정도로 아름다운 수수께끼로 가득하고 그 수수께끼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 진짜로 사는 사람이다. 파인만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양자역학을 연구하면서도 봉고를 쳤고 죽은 아내에게 편지를 썼고 금고를 털었고 냉수 한 잔으로 세상의 진실을 알렸습니다. 어쩌면 그는 역사상 가장 인간적인 천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파인만이 평생 가르쳐준 것처럼 세상에는 아직 우리가 제대로 모르는 위대한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계속 가져다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